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진행할 내용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음, 오늘 작업할 내용은 제가 이쁘게 완성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경 그림에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글을 꾸며줄 수 있는 시화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화용 이미지와 글, 저희 저장하는 방법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해당 문서 편집하기 위해서 용지 설정과 그리고 문서 배경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 본문의 내용들, 글 상자라든지 또는 글맵시 등의 개체를 이용해서 문서 꾸미기 작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화용 이미지와 글에 대해서 먼저 가지고 와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배경 이미지, 배경 이미지 저장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등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서, 자, 그리고 검색창 네이버나 또는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배경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배경 이미지라고 해서 찾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형태의 배경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좀 안전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를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작권 무료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배경 이미지 저장은 저작권 무료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주시고, 검색 사이트, 저희는 이제 네이버 이용했습니다. 자, 지금 이용한 브라우저는 엣지 실행을 했고요. 검색 사이트는 네이버 이용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그냥 픽사베이라고만 써주시면 되세요. 픽사베이. 자, 그러면 검색 결과로 이렇게 pixabay.com 써져 있는 이 사이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검색 결과 중 pixabay.com 클릭. 자, 픽사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의 이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픽사베이 사이트 들어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 자,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사이트, 수업 중에 저희가 꽤 많이 해당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 드리는 편이라 사이트의 요 설명이 한글로 표시가 거의 되어 있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영어로 그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사용 방법에 대한 표시가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랭귀지 언어 종류를 목록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서 보시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한국어. 이렇게 사용 메뉴를 한국어로 먼저 변경을 해주시고, 되어 있으면 따로 안 바꾸셔도 되겠죠. 그런 다음 이미지, 벡터 이미지, 그리고 뭐 동영상 찾기라고 되어 있는 요 검색창을 기준으로 찾고 싶은 배경용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가을이라고 이름을 써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가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풍경 사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미지 검색창에 검색어, 자, 저는 가을이라고 입력을 해왔습니다. 입력. 자, 그리고
이 중에 시화 배경으로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어떤 사진으로 할까 이렇게 좀 천천히 찾아보시는데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클릭 선택 한번 해주시고, 자, 저는 우선은 여기 큰 나무랑 파란 하늘이 보여지는 사진을 좀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진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 해당 사진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무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 이제 문서에 삽입할 그림을 골라주면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문서 프로그램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라고 한다면, 가로 크기가 굳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편이라 가장 작은 크기 640 정도를 해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작을 것 같다 싶으면 한 1280 정도 해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크기의 이미지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이용해 주실 수가 있는 거라, 좀 작은 크기의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 통해서 선택한 이미지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해서 검색어 입력해 주시고, 검색 결과 중 원하는 이미지 클릭해 주시고, 무료 다운로드 다음에 이미지 크기 선택,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게 되면 이제 보통 바로 자동 다운로드가 되긴 하는데, 간혹 이렇게 그 사용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뜹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로봇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고요. 지시되어 있는 타일을 자전거라고 하는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진 중에 자전거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서 선택하고 확인. 사용자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 사용자가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사용자 인증 창이 뜬 경우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하고, 지시한 그림 선택,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 자, 이 절차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을 기준으로 저장된 사진 파일의 이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꺽쇠가루나 또는 엣지 같은 경우는 점점점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옵션 단추 클릭하셔서 폴더의 표시라고 하는 또는 폴더 열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된 이름 폴더에 저장된 사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잠시 창을 닫고, 자, 이 사진 하나만 해주셔도 되고, 또는 이 사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뒤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또 다른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으로 또 시화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런 사진들을 또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무료 다운로드 한번 해주시고, 사진 크기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운로드. 자, 다시 한번 사용자 확인하라고 뜨네요. 로봇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관련되어 있는 타일 찾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표시되고 있는 타일들을 모두 선택하고 다음. 자, 횡단보도가 있는 타일. 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네요. 확인. 네. 본인 확인하고 완료가 되면 다운로드.
자, 그래서 두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해주시고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 상태 확인해 볼 수 있는 파일의 이름을 기준으로 목록 단추 이용해서 폴더에 표시 저장된 사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만 사진 또 사진 저장해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 자, 배경 사진 말고 주변 꾸미기, 주변 꾸밀 사진. 자, 현재 보여지고 있는 사진 외에 다른 사진들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잠시 픽사베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다가 사이트 이름에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가을, 똑같이 가을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꾸민 사진들을 찾아주시는데, 이때 동일하게 픽사베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이용해서 픽사베이 사이트에서 사이트 검색 창에 픽사베이 사이트 이용하셔서 이미지 검색해 주시고, 이미지 검색 똑같이 가을이라고 하는 가을을 주제로 시화를 작성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가을이라고 다시 한번 그냥 원래 있었던 이름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지금 보여지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배경 사진에 이 사진을 또 꾸미는 역할로 사용을 하기에는 사진들이 좀 너무 커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주변을 꾸민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화면 상단에 보여지는 검색창 뒤쪽에 보시면 이미지라고 써져 있는 문구를 기준으로 벡터 그래픽이라고 되어 있는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단순화된 이미지들을 좀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미지 검색해 주시고 검색창 오른쪽 검색 방식 이미지를 벡터 이미지로 변경. 검색 방식 변경. 오른쪽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변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배경 이미지 이용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을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이미지들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뒤에 내가 필요로 한 그림만 보이고 뒷 배경이 제거된 이런 사진들 이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검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검색한 사진을 사용해 주시는 방법은 동일하게 앞서 배경 이미지 저장해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무료 다운로드, 여기서는 좀 작은 크기로 해서 사진 저장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한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이미지 크기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 그래서 지금 저장해 주신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또 필요한 거 있다라고 하신다면 뒤로 단추 이용해서 또 원하는 다른 사진들 선택하셔서 넣어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사진들 말고 다른 사진 또 넣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 제가 뭐 주제를 가을로 했는데
뭐 가을 말고 뭐 새라든지 또는 뭐 나무라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문서 꾸밀 이미지들을 이렇게 찾아서 어떤 그림을 찾아서 이용해 볼 건지 이렇게 찾아보시고 뒤로 단추 눌러서 원하시는 그림들 잘 찾아서 저장해 주시고 자, 그래서 필요한 그림들 다 저장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또는 저장해 주실 때마다 옵션 이용하셔서 폴더의 표시라고 하는 메뉴 통해서 내가 저장한 그림들 어떤 그림들인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장했었던 그림 말고 저랑 똑같은 그림 찾아서 해주시려면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셔서 그림들을 찾아서 저장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 다 했다라고 하신다면 잠시 인터넷 창을 닫고 자, 이번에는 시화 작성에 필요한 글이 조금 필요해서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시화용 글 저장하기 본인이 뭐 좋아하는 시 같은 것들을 시나 또는 뭐 짧은 글귀들을 직접 써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뭐 인터넷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좋은 글귀들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해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인터넷 브라우저 그리고 저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색창에 명언이라고 해서 검색 여기다가 명언이라고 해서 쓰고 검색해 주시게 되면 네이버를 통해서 이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언들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잠시 뒤로 이전 목록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또는 화면 상단에 좋은 글이라고 해서 글씨를 써주시게 되면 좋은 글과 관련되어 있는 또 좋은 글을 모아놓은 여러 사이트들도 보실 수 있으세요. 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든지 또는 카페에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좀 인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목록 좀 아래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좋은 글 모아놓은 이런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해당 사이트들을 통해서 또 좋은 글들 또 수집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런 사이트들 이용을 해보셔도 되고 또는 잠시 좋은 글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또 사이트 중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이름의 사이트가 있어요. 자,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의 아침 편지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그날 알아두면 좋은 뭐 정보라든지 또는 좋은 글들 이렇게 모아서 표시해주고 있거든요. 또는 화면 상단에 지난 아침 편지라고 해서 지난 아침 편지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시게 되면 예전에 그날 올라왔었던 글들에 대한 정보들도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난 아침 편지 중에 가장 많이 본 아침 편지라고 하는 거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서 좋은 글 검색. 자, 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곳 이용을 했고요. 거기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 지난 아침 편지 중에 가장 많이 본 아침 편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냥 웃는 얼굴이 좋다라고 돼 있는 글이 하나 있네요. 해당 글을 기준으로 자, 우선 그냥 웃는 얼굴이 좋다라고 돼 있는 제목과 함께 글 쓴 분에 대한 책 이름과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를 마우스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 아래쪽에 소개글 같이 포함해서 이용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블럭 잡는 범위를 길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마우스 포인터 글자 앞쪽으로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서 블럭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 블럭 잡힌 글자에 대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와 함께 복사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메뉴를 클릭 선택을 해주시면 우선 본문의 내용이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이 우선은 발치가 되고요. 그 다음 잠시 인터넷 창을 최소화 하셔서 바탕화면에는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이 한글 프로그램에 자, 이 문서가 너무 작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라고 한다면 보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오른쪽 끝에 확대 축소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보기 비율을 폭맞춤 정도 또는 100%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깜빡깜빡 커서와 함께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하셔서 붙이기라고 하는 거 해주시면 되세요. 붙이기. 이때 붙이기 방식은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라고 하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인터넷상에 있었던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문장 블록 지정해 주시고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주신 다음에 복사 그리고 인터넷 창 최소화 또는 닫기. 그런데 저는 닫는 것보다 최소화를 좀 권해드립니다. 한글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 내용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신 다음에 붙이기 방식은 텍스트 형식으로 다시 작업 취소했다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해서 붙이기. 자, 여기 붙이기 방식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해당 내용을 잠시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에 저장하기. 파일에 저장하기 그리고 저희 실습하고 있었던 파일들을 모아놨던 문서에 내 컴퓨터 문서에 한글 기초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시화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파일 이름을 쓰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와 만들 문서에 대한 용지 설정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서 배경 편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 작업해주고 있는 문서를 기준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여백이 조금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간혹 그림들이 이 문서상에서 들어가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쪽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문서의 방향은 어떤 방향,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세로 형태로 되어 있던 거긴 하지만 나는 가로로 이 문서를 편집할 거야 라고 한다면 문서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세로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로 상태로 이용을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로 문서의 용지의 방향을 한번 바꿔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자라든지 또는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백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자리가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쪽 설정에 있는 요 쪽 여백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게 되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백 크기들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니까 이 중에 저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을 제외한 단순히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만 들어가는 여백이 좀 작게 들어가는 좁게라고 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용지의 방향은 가로로 그리고 쪽 설정, 쪽 여백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여백의 크기는 좁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쪽 설정, 쪽 설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용지 방향 세로 또는 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쪽 설정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메뉴 안에서 쪽 여백이라고 하는 해당 메뉴 통해서 좁게 머릿말, 꼬릿말 포함하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여백의 크기를 좁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백 설정은 우선 쪽 설정은 다 해놨으니까 이대로 두고요. 잠시 쪽 설정과 함께 같이 한번 용지 설정과 함께 같이 하나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 설정. 보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앞서 확대 축소 기준으로 폭맞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폭맞춤 안 돼 있는 분들 자 그리고 저희 문자 편집하다 보면 여백이 보이게끔 또는 여백이 보이지 않게끔 이제 설정해주는 기능들이 있었었는데요. 우선 보기 설정은 보기 항목 중에 쪽 윤곽 활성화 보기 메뉴에서 다시 한번 보기 그리고 쪽 윤곽 사용 자 해당 메뉴 배경 색깔이 약간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클릭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지 않더라도 노란색으로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쪽 윤곽이 비활성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쪽 윤곽 사용 상태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판부호라고 하는 거는 따로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문단부호 문단부호가 사용 중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보기에 표시 숨기기를 기준으로 문단부호 사용 상태로 두시고 자 여기서는 조판부호는 비활성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기, 네, 지금 보여주는 이 보기 메뉴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 방식이 폭맞춤, 네, 폭맞춤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또는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폭맞춤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따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폭맞춤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폭맞춤 상태로 보기 설정을 변경해 주신 다음, 여기서 폭맞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쪽맞춤. 네, 쪽맞춤 상태로 한 페이지 내용이 다 보이게끔 우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문서의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문서 꾸며주는 기능들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우선 용지 설정, 보기 설정 다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문서의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문서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자, 첫 번째 단순하게는 그림 삽입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문서의 배경을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림 삽입해서 배경 만들기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탕 쪽이라고 되어 있는 바탕 쪽 기능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 삽입해서 배경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한다면 화면 상단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에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저희 내 컴퓨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저장한 사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저장해놨던 사진을 클릭 선택하고 넣기. 자, 그런데 이제 그림을 넣게 되면 기존에 글자가 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림의 위치가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들어가지 않고 좀 엉뚱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본문 내용을 편집하는데 좀 불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글자 위치가 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무시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해당 그림, 이 그림 개체를 기준으로 그림 메뉴의 배치 방식을 뭐 글자처럼 취급, 그 아래 어울림, 자리 차지, 글 앞으로, 글 뒤로라고 되어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글 뒤로라고 하는 거 선택해 주시면 간단하게 배경으로 문서의 배경으로 이 그림을 넣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경 그림을 집어넣고 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편집을 하려고 한다면 잠시 주변 빈 곳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이 글자를 편집하려고 한다면 간혹 글자를 블럭을 잡아야지 되는데 글자가 블럭이 좀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처럼 그림 삽입해서 배경을 넣어 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입력, 그림 그리고 배경, 이미지 선택하시고 넣기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그림에서 배치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방식은 글 뒤로라고 하는 거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으로 넣어 보실 수 있으세요. 사진이 너무 진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진 부분을 기준으로 화면 상단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
효과,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 등을 통해서 사진의 색깔을 뭐 회색조, 흑백, 워터마크 등으로 사진의 색깔을 변경을 해본다거나 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속성 메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의 밝게 어둡게 이런 메뉴 통해서 사진의 밝기라든지 또는 대비라고 하는 값 이용해서 사진의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좀 강조해주는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이용해서 사진의 속성들을 수정을 해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글자들이 좀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잠시 그림 주변 100곳에서 클릭하고 이 글자를 다시 블럭을 잡아서 편집을 해야지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배경 그림이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자,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배경을 한번 좀 사용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클릭 선택해서 딜리트 지우고 자, 바탕 쪽으로 문서 배경을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우선 화면 상단의 쪽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지 되세요. 기존에 있던 배경 그림은 선택하고 딜리트 잠깐 지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때 바탕 쪽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바탕 쪽 메뉴에서 쪽 모양 중에 바탕 쪽 자, 그리고 바탕 쪽 종류를 문서를 한 페이지만 작성을 할 거냐, 두 페이지 이상 작성할 거냐에 따라 전체 페이지에 동일한 바탕 쪽을 넣어 보실 수도 있고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서 또 바탕 쪽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냥 한 페이지만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양쪽이든 홀수든 상관은 없습니다. 짝수만 아니면 되겠죠. 양쪽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좀 전에 봤었던 본문의 내용은 잠시 숨고 글자는 숨고 그 다음에 이 문서의 내용만 편집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창이 나타나게 돼요. 양쪽 해주신 다음에 만들기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앞서 본문 영역에 저희 그림 삽입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입력, 그림, 그리고 배경 이미지 선택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입력. 이번에는 바탕 쪽을 편집해주는 형태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내 컴퓨터 그리고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배경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용할 배경 이미지를 찾아서 선택하고 넣기. 배경 그림 들어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 사용하고자 하는 배경 그림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위치로 잠시 그림 선택해서 넣기 넣어주시고 그림이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거는 바로바로 그림이 나왔는데 내 건 그림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를 잘 봐주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더하기 모양처럼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문서 안에다가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크기라든지 이런 것 좀 조절해 주시고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드래그해서 삽입 자, 그래서 지금
불러온 사진. 네. 문서 바깥쪽으로 약간 이렇게 삐져나가게끔 해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나오게끔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또는 본문 안쪽으로 살짝 끌고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시고, 원하는 크기로 크기 변경해 주시고, 이때 추가로 요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와 함께 그림을 선택을 해 놓게 되면, 이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와 함께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의 모양을 꾸며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는 미리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서 이 옅은 테두리 반사라고 되어 있는, 네, 옅은 테두리 반사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해 주시게 되면 가장자리 부분을 약간 흐릿하게 바꿔주면서 강가에 또는 물가에 이렇게 사물이 비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사진 꾸며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편집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간단하게 사진 편집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요 편집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효과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그림자나 또는 지금 이 사진에 적용됐었던 이 반사 효과, 요 반사 효과를 요 반사라고 되어 있는 메뉴 통해서 반사되는 방식들을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끔 해줄 수도 있고, 많이 흐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주변에 뭐 네온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시게 되면 사진 주변으로 또 액자 테두리 같은 형식으로 색깔 꾸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네. 화면에 꽉 네. 위 왼쪽 오른쪽은 화면에 꽉 채우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테두리 부분 조금 더 연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옅은 테두리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범위를 또 바꿔보시면 되세요. 사진의 색깔이 조금 진한 것 같아서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 통해서 사진의 밝기 정도만 살짝 바꾸더라도 사진을 조금 연한 색으로 바꿔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수정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 배경 그림 선택해 주신 다음 그림 메뉴 이용, 네, 사진 수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사진을 수정을 해주시고요. 편집이 다 됐습니다. 바탕 쪽으로 배경 편집 다 됐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화면 상단 왼쪽에 있는 바탕 쪽이라고 하는 메뉴를 기준으로요. 바탕 쪽 메뉴 이름 뒤에 X 닫기 단추나 메뉴 목록 맨 끝에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닫기라고 하는 메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닫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셔야 바탕화면, 저희가 편집하려고 했던 문서의 배경화면으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이때 이 그림은 아무리 클릭을 하려고 해도 그림 중간에 아무리 클릭을 하더라도 그림 선택은 안 되고요. 저희가 본문 편집창에 있는 내용창에 있는 이 글자들에 대해서만 드래그라든지 또는 글자 사이 클릭했을 때 깜빡깜빡 커서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문서를 편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편집 완료 후 바탕 쪽 메뉴 닫기 하셔서 편집을 마무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문서상에 보여지는 요 글자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화면 하단 네, 보기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보기 또는 화면 하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돋보기 모양 단추 쪽맞춤 되어 있는 메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여기 더하기 확대 축소해주는 단추인데요. 단추 이용해서 본문 내용의 글자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보기 뷰를 좀 확대를 하고, 자, 이대로 그냥 사용해도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자, 요 편집창에 입력되어 있는 이 좋은 글의 내용,
자, 요 글의 내용을 저희가 글상자로 좀 더 사용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쉽게 옮길 수 있게끔 요 본문 내용을 글상자 안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또는 내용 글상자로 글상자의 시 내용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 이용해서 블럭 잡아주시고요. 만약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라고 한다면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모두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시면 간단하게 블럭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모두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오려두기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오려두기라고 하는 거 해주시고요. 자, 우선 내용창에 글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 메뉴에 오려두기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오려두기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우선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개체라고 하는 메뉴를 기준으로 입력의 개체 거기에서 가로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메뉴 선택하셔서 가로 글상자 클릭 해주시고 본문 영역 안쪽에 글상자를 나타내고 싶은 위치 왼쪽 오른쪽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서 글상자를 만들어 주세요. 본문 내용은 오려두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입력 개체에서 가로 글상자 선택해 주시고 글상자 위치로 드래그 글상자가 들어갈 위치로 드래그해서 글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글상자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에 붙이기 또는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이용하셔서 붙이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이기. 자, 그래서 본문 내용 요 문서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 클릭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로 간단하게 꼭 요 왼쪽으로만 이 시의 내용을 두는 게 아니라 정 가운데 또는 뭐 오른쪽 원하는 위치로 이 시의 내용을 나타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상자 안으로 글자 내용을 옮겨놨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대로만 사용을 해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조금 뭔가 딱딱한 느낌입니다 라고 하신다면 마우스의 오른쪽 단추 이용하셔서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보실 수 있으세요. 글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해주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 주실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 개체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아래쪽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테두리를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경우는 개체 속성이 위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글상자 주변에 크기 조절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봐주셔도 되세요. 그런 다음에 개체 속성.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이라고 돼 있는 메뉴를 기준으로 가장자리 테두리의 선 모양, 선색, 선 굵기 바꿔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 공률이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모서리를 약간 둥글게 또는 반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선의 모양을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개체 속성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반원뿐만 아니라 그냥 둥근 모양 정도로만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때 둥근 모양으로 하고 설정. 네. 그러면 테두리 모양이 좀 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르게 바뀌었죠. 네. 개체 속성. 그리고 개체 속성에서 선이라고 하는 메뉴 기준으로 선색, 선 종류, 그 다음에 모서리 모양 바꿔봤습니다. 이때 공률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이 둥글게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을 좀 더 둥글게 바꿔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래쪽 목록 단추 이용하게 되면 모서리 공률을 둥근 모양이 20% 정도였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둥근 위치를 조금 더 약간 직각 형태에 가깝게 할 거다 그러면 값을 좀 낮춰주시면 되세요. 한 10 정도 설정. 네, 그럼 모서리 공률 부분이 좀 전에 있던 부분 범위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여기 선뿐만 아니라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메뉴 이용하셔서 단색으로 또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메뉴 통해서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두 가지 색, 이 색상이 이렇게 변하는 형태로 색상 넣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투명도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글상자와 이 글자 뒤에 들어가 있는 배경 그림이 잘 어우러지게 넣어 보실 수 있으세요. 한 50 정도만 넣어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선 채우기 메뉴로 도형 꾸미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여기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름의 메뉴 있습니다. 글상자. 네. 글상자를 기준으로 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글자의 위, 가운데, 아래 등으로 요 글자가 들어가는 위치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위, 아래, 중간 들어가는 거는 개체 속성을 통해서 바꿔보실 수 있지만 요 본문 자체가 문서 정중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잠시 ESC 단추 또는 글상자 바깥에다 클릭 한번 했다가 본문 영역 안에서 드래그라고 하는 방법 통해서 또는 글상자 안에다 클릭했다가 편집에 모두 선택 해주신 다음에 기본 서식 도구 모음에 보시면 가운데로 글자 이동해주는 가운데 정렬이라는 메뉴 있습니다. 해당 메뉴 이용해 주셔야 그래서 정 가운데로 나타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은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본문 내용 보시다가 백스페이스나 또는 블럭 잡고 딜리트라고 하는 단추 눌러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편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꾸미기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꾸며주실 때는 내용 블록 지정 해주시고 기본 여기 기본 도구 모음 이용하셔서 글자 꾸미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럭 잡고 글꼴 글자 크기 그리고 요 글자가 커지다 보니까 글상자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테두리 부분을 기준으로 클릭 한번 해주시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크기 조절 좀 나타나게 되니까 가로 세로 크기 등을 또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안쪽에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글상자의 위치도 원하는 위치로 옮겨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해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본문 내용을 제목을 좀 나타내주고 싶다 그러면 이때 주의사항은 글상자 바깥에다 클릭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글상자 바깥에다 클릭. 글상자 밖에 클릭 먼저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입력 글맵시라고 하는 거 이용하셔서 글맵시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원하는 디자인 하나 선택해 주시고 오늘의 좋은 글 이런 식으로 본문 내용 써서 설정 넣어주시는데 가장자리에 있는 크기 조절점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위치로 글씨 내용 나타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렇게만 넣기에는 좀 심심하다라고 한다면 앞서 저희 추가했었던 입력 그림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하셔서 입력 그림 그리고 나뭇잎이라든지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좀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과 드래그라고 하는 요 메뉴 사용 방법 이용해 주시게 되면 똑같은 그림들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내 보실 수 있으세요. 주변 꾸미기는 입력 그림 이용하셔서 그림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단축 컨트롤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컨트롤 드래그를 통해서 그림 복사하셔서 이렇게 사진들 또 꾸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그림도 넣어주고 싶은 것들 찾아서 그림 배치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기 확대 축소 쪽맞춤 네, 쪽맞춤 기준으로 문서 확인해 보시고 네, 편집 다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파일 저장 하셔서 마무리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추가로 좀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저장까지 다 해주신 분들 창 닫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 오늘 한글 기초 수업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